안녕하십니까, 수 대표입니다. 저희가 2024년 12월 달 글로벌 빅데이터들이 지금 자본시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 화면을 보면서, 즉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일단 올타임 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역사적인 고점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이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 역시도 거의 고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한국 지금 주택 가격도 사실 이제 거래가 안 되긴 하지만 사실 가장 높은 구간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이제 정부의 부채가 사실 고점에 지금 와서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규모의, 가장 큰 규모의 부채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올타임 하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특징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CPI 물가가 3% 이상 지속되는 기간 중에서 지금 가장 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43주가가 지났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이상 이제 코어 CPI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진짜로 지금 긴 기간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가장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즉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좀 낮고 장기 금리가 좀 높아야 되는데 돈을 오래 빌리면 보통 이제 이자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단기 금리가 오히려 높고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은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 특히 미국 국채 금리에서 많이 이제 관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때가 일반적으로 불황을 거의 8, 90% 이상 확률적으로 잘 맞춰봤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금리차가 역전되는, 즉 10년물 미국 채권금리에서 단기에 해당되는 3개월물 채권금리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부분이 거의 이제 해소되기 시작했다. 제로에 왔다. 라는 것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됐다. 경제 측면에서. 즉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미국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 즉 감안을 해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블룸버그 컨센서스, 즉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에 한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2.3%로 급락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전망 예측치들이 한국 경제를 내년에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GDP 성장률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이거나 너무 높은 금리들이 해소가 되고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도 내려야 되는 오히려 이제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산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가상 화폐 시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24년 돈이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즉 이제 집계한 이후로 가상화폐 시장에, 즉 손에 만져지지 않는 비실물 자산에 돈이 가장 많이 몰렸고요. 유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지금 사실 이제 역사적 저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생산 자체가 거의 미국의 크루드 오일, 즉 미국의 이제 유가 생산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유가가 가장 안 좋았을 때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럴 때다 보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석유의 생산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오펙이 상당히, 즉 유가 카르텔이죠.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하도 이제 기름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오펙의 카르텔이 생산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나빠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손에 만져지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는 돈이 왕창 쏠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석유 자체는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 봤고 자산시장의 어떤 움직임도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 투자의 테마는 뭐냐?
가장 글로벌리 세계에서 가장 이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기관은 아무래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그 금리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발표하는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베이지북에서 가장 코멘트가 많이 됐던 것들이 이들이 가장 포커스에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거의 25번 이상 트레이드 타리프라고 하는 무역과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트럼프가 예전에 집권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코멘트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이런 이제 액션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많이 불편하다. 미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마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무역과 관세로 인해서 우리 불안하다. 경기가 좀 불안하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시그널을 본 이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겠구나. 경기 불안 때문에. 사실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우방국 내의 물동량, 즉 중국이나 이런 이제 비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특히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방국 내의 영내 물동량에 영향을 끼치는 뭐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높아지니까 이런 갈등에 관련돼서 방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물동량은 축소되고 글로벌 물동량은 축소되고 우방국 내의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가 불안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테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봤는데 채권을 한번 보실까요? 채권, 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브는 사실 이동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채권 가격의 변동성 지표가 무브입니다. 즉 미국 국채를 비롯한 이런 채권 가격의 변동성 지표의 값이 2022년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질적으로 올렸다가요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24년의 기대와 다르게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추세상 놓고 봤을 때, 2, 3년 추세상 놓고 봤을 때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덜하다. 즉 위험이 옛날에 비해서 채권 투자의 위험이 많이 줄었다.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었으니까 채권 투자는 이제 채권을 좀 홀딩해서 들고 가도 되는, 굳이 트레이딩 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식 측면에서는 뭐 시장이 비싸네, 뭐 고점에 왔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특정 새로운 테마들이 생겼고요.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예전에만큼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금리를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방금 보신 것처럼 채권 가격의 위험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채권의 어떤 보유 가능성, 그리고 장기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문제는 금리 결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무역과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의 경기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고, 12월 달에 들어서도 이런 물가 불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그런 것들이 경기에 되게 불편한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2월 달에 FOMC, 즉 미 연준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상업용 부동산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자, 뭐 리츠나 아니면은 부동산 ETF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해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지 금리 자체도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반등에, 사실 좀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 은행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을 것 같고, 채권 시장 내에서도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채권 위주로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달 초에
그리고 12월 첫째 주까지 저희가 모은 글로벌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늘 요약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 데이터 중에서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흥미롭게 아니면 자산 가격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따로 요약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대표였습니다.